다 자동화로 하면 너무 진짜 꿀 빠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꿀 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1년 동안 발품을 팔았는데도 못 구했어요. 근데 저 만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매물을 구했거든요. 매물 찾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들어가서 그 인사에서 뭐 에어비앤비 매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차가운 시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이 전복해서 만든 게 이제 이 프로그램 폐업까지도 보여주는데 이 폐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작년 12월에만 에어비앤비로 거의 한 77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거의 940만 원 제가 번 거예요. 이 549만 원하고 그리고 1,300을 이제 더해야 돼요. 되게 비밀집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는 항상 만실이에요. 제 친척 동생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걸 알려줬더니 애가 이걸로 이제 학비를 내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기본 조명은 네. 20만 원 넘어가는데 그쵸. 엔틱은? 이것도 앤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간 7채로 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신세원이라고 합니다. 건물주세요? 건물주는 아니고요. 저도 그 건물 없이 돈을 벌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말로만 듣던 에어비앤비?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네. 네. 현재 에어비앤비만 4채 돌리고 있고 단기 임대로는 3채 돌리고 있어요. 공간 임대로 사업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 네. 버시는 게 맞으세요? 네네. 저는 현재 그 에어비앤비로 한 채당 한 순수익 300 이상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 채당? 네, 한 채당 순수익이 이제 300 이상 나와서 따지고 보면 이제 4채니까 거기서 이제 1,000 이상은 그냥 넘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됩니다. 대표님 몇 살이세요?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너무 어려 보이세요. 저 올해 92년생이에요. 부럽습니다. 34살입니다. 가실까요? 네,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대표님? 저는 원래는 그 좀 대기업에 있었다가 네네. 저는 이제 대기업 퇴사 후고 개발자로 이제 전향을 하다가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눈 떠보니까 이제 제가 건물을 7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 네,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전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에는 대기업 얘기도 나왔고 이제 개발자 얘기도 나오셨는데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도 했었고 또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을 한 30년 넘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노하우와 내가 대기업에서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있으니 그걸 접목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매물을 구하다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매물 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부동산 들어가서 그 인사에서 뭐 에어비앤비 매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차가운 시선 저도 잘 알거든요. 맨 처음에 네. 그런 식으로 구했고 그렇게 한 30군데 이상 부동산에서 차이다 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개발자 일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제가 그 데이터를 이제 개발이랑 같이 전복해서 만든 게 이제 이 프로그램. 네. 흔히 보는 네이버 지도 같이 생겼는데 이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카카오 지도고요. 네. 카카오 지도와 전국에 있는 합법 외도민 숙소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로직을 만든 거죠. 따로 설치를 할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맞아요. 제가 링크만 드리고 그다음 그 링크에 또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만 입력하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심 지역 기준으로 실제로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한 5,400개 정도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라 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저는 네네. 무조건 이런 사람이 많은 곳을 저는 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나는 좀 덜 경쟁이 심한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몰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요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들어갈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을 하면서 한 가지 가설을 내세웠던 게 있고 그걸 실험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노하우가 좀 들어간 것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가설이요? 보시면은 각 구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주소가 중복된 게 겹치죠.
오, 네. 네. 근데 그러면 딱 보면은 그게 딱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주소인데 실제로 지금 이 주소에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다 에어비앤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있으면은 이 건물은 내가 다른 호실에 공실이 났을 때 에어비앤비 할 가능성이 높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부동산을 돌아서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 남은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파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이제 매물이 꽉 차 있으면 그것도 어렵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부동산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무조건 방문해서 에어비앤비 매물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와 이 건물에 대한 그 이력을 알고 있는 부동산과 직접 이야기해서 대화하는 건 이 관심도가 달라요. 일단 부동산이 그 호기심을 먼저 가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면은 일단 물꼬가 트여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더 숨은 기능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현재 영업 중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폐업까지도 보여주는데 이 폐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폐업이요? 네.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네. 뭐 종로구의 어떤 숙소를 동일하게 필터링을 했어요. 근데 이 주소에 지금 두 개가 흔적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운영 중인 거고 하나는 3월 17일 날 폐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러면 네. 여기는 공실일 확률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지금 찾을 확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근처에 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여기 뭐 지하에 뭐 에어비앤비 흔적이 있었는데 폐업 상태인 것 같다. 혹시 여기 공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느냐. 제가 이렇게 해서 4, 5점을 구했거든요. 최근에. 네. 이 방법으로 하면 시간 아끼고 효율적이고 한 번에 여러 동네를 다닐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은 한 지역만 골라서 하루에 부동산 한 10군데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까이고 상처받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진 않아가지고 저렇게 홍대 같은 2호선 라인을 하면 원룸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너무 많이 높아지긴 해서 약간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겁을 많이 먹죠. 원룸에서도 하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것도 맞는 게 있는데 원룸에서는 이제 단기 임대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원룸이 안 돼요. 근데 단기 임대는 원룸이 이제 가능하고 이것도 제가 전국에 있는 그 단기 임대 매물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하고 싶다. 현재 서울에 어디에 이렇게 단기 임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마포구에는 어디에 많이 단기 임대가 있는지 현재 서교동이 많이 되어 있네요. 서교동을 치면 서교동 지금 예약률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100%네요, 다. 네. 만약에 내가 뭐 한 달에 8평짜리 오피스텔로 한 달에 31만 원을 번다고 하면 네. 예상 수익금이 대충 이 정도 찐 거 제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서교동에 있는 정확한 오피스텔 주소가 어디인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공개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가 한정적인 거고 네. 만약에 진짜 원하신다면 주소 같은 걸 알아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쳐가지고 월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정확한 수익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현재 강남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마포구, 3위가 이제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건 맞지만 근데 단기 임대는 조금 타겟마다 그게 좀 달라요. 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는 곳은 저는 영등포구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은평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저는 되게 비밀집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도 저는 항상 만실이에요. 심지어 제 거 영등포에 있는 1호점 단기 임대는 지금 1년 계약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임대라고 착각하는 게 뭐 직장인, 출장인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 1호점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병원하고 장례식장이 있어서 병원 실습생 아니면은 그 환자들을 위한 보호자 아니면은 급하게 장례식장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해외에서 오시는데 잠깐 머물 공간이 필요하신 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수요가 많아요. 어떤 타겟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면서 굳이 인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내 위치에 맞는 그런 지역에서
조금만 이 타겟만 알면 어디서든 오픈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몇 개를 운영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상관은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확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 4개까지밖에 못하는 건데 솔직히 4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하우는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단기 임대는 상관이 없어요. 아. 단기 임대는 에어비앤비보다 수익은 적어드는 대신에 확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매물당 평균 월 수입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더 낫나? 네, 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 약간 좀 그래프가 들쑥날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2개 플랫폼을 써요.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고 두 번째가 이제 부킹닷컴인데 제가 작년 12월에만 그 에어비앤비로 760 거의 한 770만 원 정도를 벌었고 부킹닷컴에서만 거의 940만 원 제가 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는 부킹닷컴으로 1000만 원을 찍었고 3월 달에 에어비앤비로 거의 300 가까이 찍은 거죠. 근데 이게 1, 2, 3, 5점 4, 5점은 다른 계정에 있거든요. 네. 이게 양도 양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계정을 새로 하나 파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4, 5점까지 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로만. 와. 네. 근데 여기서 월세 주고 공과금 내도 순수익이 최소 그럼 얼마이신 거예요? 1000 넘는 거죠. 1000이요. 네.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만 있으신 거고 그러면 그 단기 임대는 또 그쵸.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단기 임대 따로 있죠. 여기다 하나의 계정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작년 7월 1일에 오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1300에 1300을 이제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이렇게 번 거거든요. 단기 임대로만. 정상 금액이 지금 549만 원이 넘는데 그쵸. 맞는 거죠? 그렇죠. 이 549만 원하고 요 1300을 이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2천만 원이네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까 거랑 합치면 거의 3천. 그게 이제 매출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단기 임대는 뭐 한 달에 많이 가져봤자 정말 50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이제 안 돼서 뭐 3개라고 해봤자 평균 150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보다 투자 금액이 좀 덜 들어가긴 해요. 정말 보증금 500만 원만 있어도 되고 살짝 MSG를 더 첨가하면 보증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초기 자본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표님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때 보증금 딱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보증금 딱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실제로 운영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서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은평구로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은평구요? 자, 이제 알아봐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은평구에 매물이 많이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지역에서 내가 오픈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걸 보시면 여기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서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은평구로 하면 이제 이쪽이죠. 한 달에 만약에 뭐 80% 22박이라고 쳤을 때 내가 이 지역을 검색을 하면 일단 이거밖에 못 버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는 패스하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은평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돈이 될 만한 지역, 뭐 홍대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지역에다가 내가 여기서 오픈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거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쪽이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300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좀 넘게 네네.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확 늘어나네요. 네, 22박 기준으로 한 네네. 달이면 더 이제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위치 선정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홍대에다가 할 거야라고 해서 네. 홍대에서 마포구, 뭐 마포구에서 뭐 와우산로, 뭐 동교로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하고 나면 네. 이런데 지금 중복된 곳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가 다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근방에 뭐 부동산이 어디에 있으면 여기 다 알겠죠? 그쵸. 다세대든 다가구든 분명히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이력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게 있으시냐? 그럼 뭐 모른다면 그럼 그 부동산 나가면 되는 거고 안다면 조금만 더 거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 여기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려는데 혹시 뭐 방이 남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나올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거 좀 아는 정보가 있으시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폐업까지 더하면은 현재 이 폐업된 정보들이 좀 오래전에 폐업을 하긴 했네요. 최근에 폐업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곳을 찾아서 현재 공실이 있으면 바로 이런 걸 이제 낚아볼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이제 매물을 찾았으면 관리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관리가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에어비앤비의 장점이자 단점은 처음에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나중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에어비앤비는 게스트가 나가면 맨날 가서 청소해야 되는 이미지인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이제 청소 매니저님 분들을 이제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그냥 이제 비대면하고 그 연락만 주고 받고 하면 돼요. 직접 안 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제 청소 스케줄 같은 것도 제가 자동화로 다 맞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보여드릴게요. 청소를 하실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화를 돌리기 위해서 매니저님 분들을 모시는데 그러면은 청소 일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플랫폼을 이제 써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약이 여기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뭐 캘린더 들어가지고 이번 예약은 어디 이번 예약은 어디 이러면서 캘린더 이제 박제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각 플랫폼의 그 달력 링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가 그 달력 링크만 놓고 전 노션으로 만들었는데 노션에다가 정보를 기입을 하고 그래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게 부킹닷컴에 대한 그 링크거든요. 네. 그럼 여기 뭐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오, 생기죠. 네. 이게 부킹닷컴에 대한 지금 청소 일정이 이렇게 팍팍 생기는 거고 클릭을 해보시면 숙박일수는 7개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부킹닷컴에 대한 그게 끝난 상태예요. 그럼 네. 이제 다른 플랫폼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4월 달이니까 이렇게 네. 네네. 이 날짜에만 이제 청소 매니저님이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션 페이지만 전달이 그쵸.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링크만 공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클릭하셔서 숙박일수는 뭐 언제고 언제 입실해서 언제 퇴실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뭐 특이사항 적고 아. 그걸 공유하면은 그 매니저님 그냥 이것만 확인해서 바로 이제 청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 비용도 35,000원. 하나 청소하는데 어. 35,000원이요? 괜찮은데요? 투룸 이 투룸 청소하는데 35,000원. 그러면 대표님은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해서 매물 찾고 실제 부동산 가서 계약만 하시고 그렇죠. 그냥 매물 찾고 저는 이제 매물 계약하고 세팅하고 운영도 그냥 딱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일 안 해요 거의. 일 안 하신다고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소장님. 네. 그 지난번에 알려주신 투룸 예. 보려고 하러 갔는데 지금 볼 수 있어요? 갑수봐.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주소를 알려주면은 가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보러 가볼게요. 예, 문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통화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친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매물 투룸 나온 게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임장하러 가는 거예요. 네, 공부 제대로 하고 가네요. 아, 대표님 근데 평상시 쉬실 때는 뭐 하세요? 하루 1시간도 일 안 하시잖아요. 그냥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자고 진짜 놀면서 일했어요, 그냥. 네.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오. 이제는 그냥 알아서 주소 같은 것만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매물을 보거든요. 여기도 이제 투룸이고 이런 식으로 공사. 뭐부터 체크하세요? 일단 인접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수압이라던가 그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옆집들이 비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반 집 보듯이 이 에어비앤비 매물 볼 때도 똑같이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매물은 제가 그 단기 임대 매물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투룸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단기 임대로 하면 어떨까. 사이즈 좋은데요? 네. 원룸치고는 굉장히 크고 보증금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뭐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동네에 그러면 시세에다가 조금 더 얹혀서 받으세요? 아니면 똑같이 비슷하게 받으세요? 여긴 좀 더 비싸게 받죠. 지금 공사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도 이제 투룸. 여기도 방이 되게 그렇죠. 크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네. 임대인이 다 에어비앤비 가능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네. 이런 매물을 만들어다 주거든요. 저한테 이제 워낙 친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한테 워낙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연락이 와서 여기 이런 매물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할래? 임대인이 다 동의해줬어. 그런 식으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공사가 아직 덜 끝난 신축집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도 이제 저는 월세랑 보증금 이런 것도 다 협의가 가능해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오히려 이제 제가 골라서 들어가죠. 아,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들은 매물 구하는 게 되게 힘든데 저는 이렇게 매물이 남아 넘친다는 게.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역세권이고 또 네. 지역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 오,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 타겟층 분석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다른 에어비앤비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에어비앤비면 돈 많이 번다, 뭐 월 얼마 번다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매물을 어떻게 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돈 되는 매물인 건데 그쵸. 이런 중요한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저기 월세랑 보증금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하고 조금만 더 대화를 하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낮춰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는 저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얼마 이상이면 안 들어가고 뭐 얼마 이하일 때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고 딱 그런 게 보여요. 이 매물이 좋다, 나쁘다, 나한테 맞다, 아니다의 기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정형화된 공식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상형 이거 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환경, 뭐 자본, 뭐 위치 그런 것도 이 사람이 몇 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형화 시킬 수는 없고 제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지금 가시는 매물은 어느 지역 쪽이에요? 지금은 이제 쪽 제 3호점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 외국인 그럼 많겠네요. 그럼요. 근데 외국인이 많으면 영어를 잘하시나요? 어떻게 근데- 소통하세요? 아니요, 전혀 외국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플랫폼에서 자동 번역 기능이 다 되어 있고 다 비대면 체크인 체크아웃이기 때문에 모든 소통은 다 그 앱으로 통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CS를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자동답 메시지로 다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자동답 메시지와 저도 운영을 해보면서 이 시간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좀 니즈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세팅해 놓으면 손이 안 가요. 다 자동화로 하면 너무 진짜 꿀 빠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꿀 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서 이 꿀 빠는 모습을 보고 달려드시지 않으셨어요?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 노하우를 많이 풀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분들을 오픈하셨을 때 예약률이 좋긴 하세요?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저 만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에어비앤비를 오픈했는데 저보다도 더 잘 돼요. 위치도 저보다도 솔직히 별로 안 좋은데 그래요? 저보다도 잘 되고 심지어 그 아까도 지금 저한테 수강하셨던 분한테 왔는데 이렇게 3월 13일 오픈을 하신 분인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예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 3월 달에만. 그러니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매출이 지금은 많이 안 찍히지만 그래도 140만 원 이제 찍힌 거 보면은 이분은 심지어 지금 6, 7, 8월까지는 다 꽉 찼거든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1년 동안 발품을 팔았는데도 못 구했어요. 아, 근데 저 만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매물을 구했거든요. 진짜 이 매물 찾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그렇게 찾은 거고 제 4호점도 그렇게 찾은 거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하나만 해본 사람은 없어요. 아, 당연히 이제 하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죠? 하시면 알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월 200 이상 꽂히는데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 생기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아,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1호점을 오픈했는데 이거 돈이 되는데 해가지고 바로 이제 3개월 후에 2호점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7개월 뒤에 이제 3호점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4호점 오픈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계속 늘리는 거죠. 아무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 매물을 더 빨리 찾고 더 관리 잘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이제 뚫어 넣으면은 그 노하우랑 내가 쌓아놓은 인프라 그게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게 되니까 오픈하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돼요. 아, 여기가 제 3호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진짜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기회가 생겼네요. 너무 이쁜데요? 네. 투룸, 3룸. 3룸. 네, 여기 3룸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00에 100이에요. 3,100. 네, 3룸. 실제로 여기는 인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달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인테리어 할 때 있어야 되는 필수 리스트 같은 것도 있으세요? 그쵸?
필수 인테리어 리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환경에 맞는 것들도 가장 중요해서 그치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 공유도 그럼요. 해주시나요? 혹시 이런 거는 벽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붙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렴하게 테무에서 어,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벽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0만 원? 야, 이거 2,000원. 2,000원? 2,000원. 너무한데요? 이거는요? 이거 원목이거든요. 기본 조명은 네. 20만 원 넘어가는데 그쵸. 앤틱은? 이것도 앤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료 나눔. 근데 이거는 네. 실제로 제가 고장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 제가 이거를 고친 영상도 있는데 고장난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고쳐가지고 쓰고 있어요. 손재주가 네, 제가 너무 원래는- 좋으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제 집만 해도 쓰다가 고장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손님이니까 내 것처럼 안 쓸 거 아니에요. 더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일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사람들한테 오면 이런 가이드 이런 거 이제 찍으면은 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그걸 보내주면서 거기 이런 거 파손되면은 니네가 돈을 물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네. 파손이 되면은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에어 커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런 뭐 엄청나게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나뭇가지가 뭐 부러졌다거나 이제 등이 나갔다던가 하는 일은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좀 이제 밝고 워낙 외향적이다 보니까 제가 또 뭐 선물도 드리면서 이렇게 막 친근하게 지내요. 제가 한창 직장 다닐 때 게스트들이 뭐 빠른 입시를 원하거나 뭐 늦은 퇴실을 하거나 뭐 짐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 제 카페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워낙 평소에 잘해드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기꺼이 막 해주시고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그리고 앞에 음식점에서는 짐 보완도 해주고 그러니까 당근이나 뭐 따로 알바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맥을 활용해서 그쵸. 최대한 하시는 네, 거네요.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이제 앞에 사장님한테 음. 부탁드려서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아. 부탁드리고. 근데 전 또 이제 그만큼 제가 보답을 더 해드리고 제 게스트들한테는 무조건 그 카페 가서 뭐 커피 한 잔씩 공짜 제가 뭐 그런 서비스 제가 제공하니까 카페 사장님도 좋죠. 자기 매출 올려주고. 윈윈이네요. 그쵸.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만 봤을 때? 여기는 공실이 거의 없는데 6인이고 하루에 30만 원 이상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600 이상은 나와요. 600 이상이요. 네. 그러면 월세 빼면은 아까 100이라고 하셨죠? 그쵸. 500이고 거기서 공과금 뭐 하고 이런 거 하면은 400 이상은 가져가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니 신경 쓰신 게 너무 네. 느껴져요. 여기 화장실도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여기도 제가 친한 인테리어 사장님 모셔와가지고 화장실 하는 데만 공사 한 250 넘어가거든요. 여기가 원래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하는 데만 190밖에 안 들었어요. 이 다 갈아엎으셨어요? 다 하는데 190. 오, 저는 그만큼 이제 많은 인프라를 제가 가지고 있죠.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상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 어떤 거죠? 그거죠. 아까 제가 매물 프로그램을 보여드렸겠지만 여기에도 에어비앤비 흔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매물을 아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에어비앤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안다. 그러면서 과거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 잘 된다. 여기 전에 했던 사람도 여기 뭐 해가지고 뭐 얼마 벌고 나왔다. 그 네. 얘기 듣고 아. 여기 무조건 해야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럼 여기는 예약이 계속 차 있나요? 그럼요. 여기도 예약 차 있어요. 지금 4월 달인데 지금 일단 이틀 빼고 다 나머지는 차 있는 거고 나머지도 이제 보시면 예약률이 와, 계속인데요? 네. 이 나머지는 이제 타 플랫폼에서 들어온 거라 와. 네, 예약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먼저 부동산에 가서 물건 살펴보고 여기 전대차 동의되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마치 내가 살 것처럼 해가지고 매물을 구하고 하시는데 네. 그거 정말 큰 실수이자 신뢰예요. 아. 무조건 내가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네. 전대차가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면은 마치 뭐 부동산에서도 살 것처럼 해서 매물을 보여줬는데 보여준 다음에 나중 가서 전대차 되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의 시간하고 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과의 신뢰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매물을 엊그저께 구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이제 있어가지고 딱 네. 봐주시는 거거든요. 중개사님이랑 대표님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한 1년, 네. 1년 좀 안 되죠? 네. 와, 확실히 대표님은 그 관계 형성을 중요시 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부동산과의 이제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또 다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이게 저한테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중개사님 혹시 지금 저희 대표님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공간 임대 사업으로 문의 들어오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 스톤이 인기가 많아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다른 분들이 보러 왔다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쯤 보니까 전대차 동의 받을 수 있는 곳이냐
그제서야 얘기하기도 하나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살겠다고 와서 이제 그런 집을 찾는 경우에 그게 또 안 맞아서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유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 다른 부동산은 이렇게 안 하세요. 화내시죠, 진짜. 그런 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이거는 예전에 이 주인분이 네. 그 아마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네,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셨던 집이어서 집 상태가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상중하 중에 아마 중상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에어비앤비 운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근데 이 물건은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전혀 할 수 없고 그쵸? 오직 우리 신세훈 사장님만 그러셨죠? 한정이네요, 한정.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네.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그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네. 하게 된다면은 가능한 그런 거라고 대표님 하루에도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보러 오시죠? 보는 거예요. 네, 에어비앤비 관련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두 명 찾아오고 전화로 전화로. 한 명 정도 오고. 연구하기가 좀 그쵸? 없는데 자꾸 오니까 하기도 하지만 네. 해줄 수가 없죠. 진짜 매물 찾기가 어렵군요. 그쵸? 이거는 순전히 신세누리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있어도 뭐 이거 네. 못할 건데. 아,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중개사님들이랑 너무 후다닥 봐서 질문 다 못했는데 네.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네. 소음 유무고 이 게스트분들이 정말 놀러 오는 거니까 마음껏 즐겨야 되는데 당연히 소리를 많이 내니까 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누수 흔적, 곰팡이 흔적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제 기준에 살고 계시면은 이 사람들이 공과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아, 근데 이거 진짜 꿀팁인데? 꿀팁 좀 주세요. 진짜로? 쓰레기가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바로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한 데가 있어요. 막 쓰레기를 저기다 가서 버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야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그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면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뭐 이사 간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까 보셨던 매물은 이제 이미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침구 사고, 커튼 사고, 조명 사면? 저는 네네. 만약에 저런 데 꾸민다고 하면은 한 250 이하로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제 2호점을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맞췄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간 임대 사업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증금도 낮출 수 있는 건 이제 낮추고 이제 홈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저렴한 것들로 하면 되거든요. 저도 1호점 차릴 때 못 모를 때는 다 새 제품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2호점을 차릴 때는 1호점의 투자 비용이 이제 반도 안 들었는데 수익률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오. 진짜 한 달 만에 손익분기 좀 넘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만실이었으니까 아니 따로 마케팅 뭐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니세요? 이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뭐냐면 마케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인 거죠. 이 플랫폼의 인지도 트래픽이 있으니까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부동산하고 관계가 구축이 되니까 저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저한테도 먼저 연락이 오고 저니까 해주신다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치면 저런 걸 이제 소개시켜 주겠냐고요. 저런 매물이 있는데도 다 없다고 하지.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 오해가 에어비앤비 이퀄 불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기사도 보면은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90%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줄여서 외도민업이라고 해서 그 허가증을 받으면 되는데 네. 이 허들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허가증을 못 받고 불법으로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어서 불법으로 한 거지. 저는 다 허가증 받고 사업자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전 솔직히 안타깝죠. 이제 공간 임대라는 게 좀 종류가 나뉘는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포함해서 불법은 아닌 거죠? 그쵸. 에어비앤비도 저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네. 단기 임대도 뭐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많이 하시죠. 에어비앤비 할 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첫 번째가 임대인 동의, 두 번째가 입주민 동의거든요. 구청 동의는 솔직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허들을 넘기가 가장 힘들어해서 사람들 좌절하시는데 네. 그것도 제가 아까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을 먼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에어비앤비 가능한 물건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실패 확률이 그냥 높아요.
제 걸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어디에 에어비앤비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어느 건물에 지금 에어비앤비가 많이 되고 있으면 그 건물이 다세대든 다가구든 거기랑 이제 연결이 된 부동산만 있으면 이야기가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그 건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네. 임대인 동의나 입주민 동의가 엄청 수월해지거든요. 음.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입주민 동의서를 안 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네. 더 잘해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들어와서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같은 호스트가 들어와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게 좋거든요. 청소 같은 거 이제 일정이 빵꾸 나면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이제 게스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민원이 들어올 일도 없는 거고. 오. 네. 저는 완전 그분들이 서로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자,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는 천장이 있는 사업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달에 30일밖에 못 팔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전혀 그런 적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죠. 대표님은 그 회사 다닐 때랑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도 궁금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뭐 돈을 많이 받고 뭐 일이 뭐 힘들지가 않아도 내 일이 아니니까 뭔가 사명감 없고 맨날 지루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됐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평, 수직적으로 다양한 일거리가 생겨요. 수평은 내 공간 확장하는 거고 수직은 내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또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서 뭐 각종 이런 세미나에도 이제 초청을 받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건물 이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니까 더 스스로 열심히 살게 되고 즐겁게 하루하루 매일 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즐거워요. 네. 지금 뭐 너무 일이 많아서 조금 버겁긴 한데 그래도 일할 때만큼은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매출 찍으셨을 때 대표님은 어디에 크게 쓰셨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1, 2, 3호점 매출로만 1,800 이상 찍었잖아요. 네. 그 찍자마자 바로 4호점 계약을 했죠. 사업 네. 확장을 하셨군요.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뭐 이런 도움도 많이 못 받고 운영을 못 했을 거니까 1호점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드려요. 오로지 수익 나는 대로 족족이 다 들이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 1호점을 시작을 못 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 다 드리고 있습니다. 효자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치 여기 효자동이래요. 저는 그럼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 목표는 저도 이런 건물주 일단은 건물주로 지금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꼬마 네. 빌딩 건물주. 네. 어떤 분들한테 이 일이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친척 동생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네. 제 친척 동생한테 이제 친척 오빠가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이런 거 하는 걸 알려줬더니 얘가 이걸로 이제 학비를 내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에어비앤비 하나랑 단기 임대 하나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의 용돈 안 받고 이제 그걸로 또 학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공간 임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가 왜 굳이 이 사업만 고집하냐면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는 일단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마케팅도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내가 많지가 않고 마케팅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세팅만 해놓으면 소자본에 수익률이 엄청난 사업 모델인 거죠. 저는 1호점을 오픈을 하고 3개월 뒤에 2호점을 오픈을 했잖아요. 네. 2호점을 오픈하고 정확히 2달 뒤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저는 토탈 5개월 만에 넘었죠. 5개월.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호점당 거의 순이익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만 하면 꽤 많이 벌죠. 또 관리도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쵸. 일하면서 신경 쓸 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특히 육아맘, 정단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세팅만 해놓으면 아침에 아기들 뭐 학교 보내거나 어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고 딱 11시부터 3시 사이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청소하고 직접 청소하면은 그 비용도 세이브 되고. 그렇죠.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현금으로 나오고 그분들이 이거 그래서 되게 좋아하긴 하죠. 저는 이제 3호점 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본업이 제 발목을 잡고 있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된 거죠.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얘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걸 레드오션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좀 한국에서도 빅 이슈가 있었지만 계엄령이 터졌을 때도 오히려 외국인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그 기사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6년도까지 외국인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근데 숙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25년도 10월부터 이제 불법 숙소들도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춤거리거나 내가 지금 진입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매물을 구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오늘도 매물을 제가 여러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매물은 있어요. 단순히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월 뭐 단돈 50만 원이라도 뭐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처럼 놀면서 좀 돈을 벌고 싶거나 좀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이라면 확실히 이 공간 임대 사업만큼 좋은 게 없죠. 이걸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